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공연 후기를 바로 올리고 싶었는데 호텔에서는 쉽지 않았고 집에 왔더니 환절기라 그런지 온 가족이 골골대고 있습니다. 저는 다래끼로 안과를, 아내는 다리를 다쳐서 정형외과를, 아이는 원래 기관지가 좋지 않았는데 폐렴 직전이라 병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글 남겼듯이 저는 목소리가 아예 나오지 않는 매우 심한 목감기에 걸리면서 후기가 늦었습니다. 늦은 만큼 일반적이지 않은 후기를 들려드릴게요. 단순히 이 곡이 어땠고 저 무대는 어땠고 하는 후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빼놓을 곡이나 무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는 이런 후기 대신 DVD나 짤막한 영상으로 공연을 접하신 분들이나 아직 공연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후기, 우리가 공연을 현장이 아닌 영상으로 접하면서 가졌던 불만에 대해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등을 알려드릴게요. 물론 현장 분위기도 조금 섞어서요. 시작합니다. 먼저 저는 굉장히 일찍 출발했습니다. 숙소가 롯데백화점 본점 근처였는데 을지로 입구역에서 지하철로 이동했습니다. 6시 반이 공연 시간이었는데 3시간 전에 출발했고 꽤 이른 시간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제 계획은 이거였어요. 지하철에 내려서 지도에 보이는 왼쪽 루트를 이동하면서 먼저 본인 확인을 하고 한 바퀴를 돌면서 주변을 구경하고, 당연히 앱으로 할 줄 알았지만 그래도 경험 차원에서 페어링 부스에서 아미밤을 페어링하고 입장을 하자. 그런데 본인 확인을 하러 가는 길에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망했다, 본인 확인하는 데만 시간 엄청 걸리겠다 싶었는데 정작 본인 확인하는 장소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동하는 데는 꽤 걸렸지만 본인 확인은 티켓과 신분증, 위버스로 확인 가능한 아미카드 3가지로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동하면서 주변 구경을 좀 했는데 이 시간이면 이벤트도 모두 끝난 상황이라서 별게 없었는데다가 심지어 페어링 부스도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애초 기대보다 굉장히 이른 시간인 오후 5시에 입장을 했습니다. 이제 공연이 끝났으니까 제 자리를 공개해도 되겠네요. 저는 M5구역이었고요. 돌출 무대 옆쪽이었습니다. 꽤 가까워서 돌출 무대를 이동하는 멤버들의 얼굴을 굉장히 잘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번이 현장에서 공연을 보는 게 처음이지만 DVD 등을 통해서 집에서는 여러 차례 봤잖아요. 집에서 보면서 이런 불만이 있었습니다. 몇몇 곡들은 군무가 정말 압도적으로 멋진데 왜 정말 핵심이 되는 부분만 군무를 추고 나머지 부분은 멤버들이 모두 흩어져서 호응만 유도하는 걸까? 전곡을 모두 군무로 소화하면 체력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일까 하는 궁금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관람을 통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M5구역의 제자리에서 군무를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옆모습만 봐야 합니다. 군무 자체도 감상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저보다 더 먼 자리에 있으신 분들은 더 안 보일 테고 저보다 앞쪽에 있으신 분들은 뒷모습만 봐야 합니다. 그래도 안무의 포인트는 뺄 수가 없을 테니까 나머지 순간은 현장에 있는 관객들을 위해서 멤버들은 돌아다닐 수밖에 없더라고요. 현장에 있으니까 군무도 군무지만 멤버들과 함께 호흡하는 게 훨씬 좋았습니다. 그 다음, 제가 예전에 티켓 가격을 이야기하면서 3층과 플로어가 같은 가격인 건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번 공연을 보고 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번에도 당연히 플로어석을 노리겠지만 3층에서도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요. 공연을 보는데 3층은 마치 다른 공간인 것 같았습니다. 그냥 그곳은 공연을 즐기면서도 판을 주도하고 자기네들끼리 정말 재밌게 노는 게 플로어에서도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게다가 구성 역시 공연장의 모든 곳에서 공연을 즐겁게 감상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예전에 티켓 가격 이야기를 하면서 3층과 플로어가 같은 가격인 건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3층이 더 싸야 하는 이유로 멤버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난 현장을 보고 싶은 것이지 전광판을 통해 무대나 멤버를 보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방탄의 이번 공연에는 첨단 기술이 많이 적용됐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RM의 러브 무대를 보시면 RM이 노래를 하면서 움직이는 동선, 손짓에 따라서 LED의 하트나 사랑을 뜻하는 단어들이 나타납니다. 슈가의 시소는요, 제가 슈가가 최애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시소 무대 하나를 보는 것만으로도 현장 관람은 충분히 값어치를 합니다. 깜짝 놀랄 만한 무대 연출에 바뀐 슈가의 의상 진짜 최고였는데 이 무대 역시 무대를 구성하고 있는 LED 화면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예를 든 것뿐이고 모든 무대의 LED와 전광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말인즉슨 단순히 멤버들을 가까이에서 보는 것을 넘어서 거리가 멀다고 하더라도 공연을 즐기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3층에서도 공연을 볼 가치가 있는 이유는
3층은 아예 다른 공간으로 그곳만의 공연을 즐기는 방식이 있고, 거리가 멀다는 약점은 LED 화면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공연의 특성상 크게 부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오늘 수정합니다. 좌석의 위치에 연연해 하지 마세요. 그 공연장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후기의 마지막은 바로 파이널입니다. 러브 유어셀프로 통합할 수 있는 공연이 끝이 났습니다. 곡들과 무대 연출의 경우 아미들은 수백 번 보고 들었을 겁니다. 멤버들도 셀 수 없이 연습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한 곡 한 곡, 무대 하나하나가 아미들에게, 멤버들에게는 늘 새로웠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같은 곡과 구성이지만 매 공연마다 달라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멤버들의 멘트죠. 첫 콘에서는 우리와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힘들었다.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이슈가 됐었습니다. 지민이의 프랑스 휴가 때 유출된 영상, 정국이의 열애설 등을 의식한 멘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봤던 중콘 때는 파도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상 외부에서 자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파도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내가 본 마콘에서는 앞선 공연에서 꾹꾹 눌러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감상을 쏟아냈죠. 특히 진이 마지막에 비판이라며 오열했다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매 공연마다 달랐던 멘트들을 보면서 멤버들이 오랜 기간 공연을 하면서 인간적으로 매우 성장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메이키 라이트에 이런 가사가 있죠. 전보다 조금 더 커진 키에, 좀 더 단단해진 목소리에. 소년이었던 멤버들은 마초의 이미지까지 슬쩍슬쩍 보이는 남자가 됐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훨씬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멤버들을 보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무엇이 바뀌었나? 이제 나이를 먹어서 키는 더 커질 수 없지만 목소리는 좀 더 단단해졌을까? 주변의 파도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가 등을 생각해봤습니다. 덕분에 귀갓길이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대신 고민은 더 늘었지만 말이죠. 참 독특한 공연이었습니다. 공연장은 정말 재밌고 신났습니다. 플로어석 전용 화장실을 갔을 때 13개의 여자 화장실에 길게 늘어선 줄을 헤치고 단 한 개 설치된 아무도 없는 남자 화장실을 5분도 걸리지 않아 사용했던 건 재밌는 경험이었고요. 5시에 입장을 하고 내 자리를 찾았을 때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성분의 이 사람 뭐야? 하는 듯한 당황한 표정을 봤던 것도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공연을 다 보고 난 이후에는 나는 제대로 살고 있나 하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나보다 훨씬 어린 친구들도 성장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나는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최근에 좀 생겼습니다. 물론 새롭게 맡은 일을 하느라 아이를 돌보느라 깊게 생각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것. 방탄소년단의 공연은 참 독특한 공연입니다. 많은 분들이 꼭 저와 같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끝으로 재밌는 에피소드. 공연이 끝나고 사람 무리 속에 섞여서 공연장을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이거 누가 봐도 연예인이다 라는 복장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큰 키에 가죽 재킷과 청바지를 입었고 머리카락은 길었으며 검정색 모자를 깊이 눌렀었고 검정색 마스크를 끝까지 올려서 눈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나 연예인이란 느낌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 아우라에 취해서 누군지 알아내보려고 몇 번을 힐끔힐끔 쳐다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체를 알아내지 못했는데 공연이 끝나고 며칠 뒤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이영애 방탄소년단 콘서트 인증샷 신곡 기대. 복장 보이시죠? 제가 봤던 복장과 일치합니다. 저는 정체를 알아내지 못했지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영애랑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방탄소년단 공연을 봤다고요. 저의 공연 후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겠다고 했던 두 가지 이야기 있죠. 안표와 설리.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새 앨범 떡밥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기대가 크네요. 그리고 이건 제가 부끄러워서 이야기 안 하려다가 합니다. 슈퍼볼 하프타임 무대 있죠. 제니퍼 로페즈와 샤키라로 확정됐습니다. 그래도 핑계는 대볼게요. 슈퍼볼 하프타임 쇼가 내년에만 열리는 게 아닙니다. 고맙습니다.